아로하 셔츠, 낯선 골목, 그리고 거울에 비치지 않는 모습. 이 세 가지가 한 장면에 함께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기억 해상이 아니라 어쩌면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복선과 마주하게 됩니다. 제가 나쁜 사람이었던 걸까요? 싸우셨어요? 낙준 씨 덕분에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고. 나 환생 신청이었다. 낙준 씨는 알아요? 7화의 마지막, 소미는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한 노인을 보는 순간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리고 주저없이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죠. 그 장면을 지켜보는 낙준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도 순간 화면 너머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보다 더 소름 돋았던 건 바로 다음 장면이었습니다. 창문에 비친 낙준과 노인의 모습 사이, 소미는 그 어디에도 비치지 않았죠. 이게 소미라는 존재에 대해 아주 특별한 힌트를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? 그렇다면 소미가 떠올린 이 기억의 배경은 대체 언제쯤일까요? 장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안에 시대적 단서들이 꽤 구체적으로 숨어 있습니다. 벽보와 포스터는 7, 80년대 보건 교육용 디자인, 골목길과 자전거는 당시 농어촌이나 소도시 풍경,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단서 아로하 셔츠. 흔히 하와이안 셔츠라고 불리는 이 옷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죠. 그래서 이 기억의 시점은 대략 1976년에서 82년 사이로 추정됩니다. 만약 이 시점에서 소미가 30대였다면 지금 2025년 기준으로 그녀의 실제 나이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. 그런데 지금 천국에 와 있는 소미는 또렷하고 젊은 외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천국행 열차를 처음 탑승했을 때부터 이미 젊은 모습이었죠. 드라마 설정상 사람은 죽은 당시의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후 살고 싶은 나이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미는 그 규칙에서부터 예외였습니다. 즉, 이건 단순한 외형 설정이 아니라 세계관을 깨고 들어오는 중요한 복선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. 이 모든 의문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열쇠, 그건 어쩌면 7화에 등장했던 천국센터장의 대사일지도 모릅니다. 인연이라는 건 전생의 인연으로 인해 현재의 인연이 이어지는 거다. 전생에 미처 못다한 일을 하기 위해 계속 만나게 되는 거다. 이유 없는 만남은 절대 없다. 이 말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소미는 생전 혹은 전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어떤 인물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인연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. 기억 속 장면을 보면 그녀는 그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합니다. 제발요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대사는 들리지 않습니다. 입모양만 보일 뿐인데 대략 보면 이거 안나?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다른 기억에서는 소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뒤덮이고 그녀는 곧장 그 남자의 목을 조릅니다. 이걸 종합해보면 그 남자는 소미에게 돈이나 신체적 피해 혹은 그 이상의 상처를 남긴 가해자의 가능성이 큽니다. 하지만 기억은 거기서 끝나요. 소미가 복수에 성공했는지 그 순간 누군가에게 저지당했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쯤에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인물, 바로 낙준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경찰 출신의 남자 강정구 씨. 그는 아직 등장조차 하지 않았지만 대사 속 단서들만으로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. 제 내피셜은 이렇습니다. 강정구는 과거 부패 경찰이었고 하와이안 셔츠 남자에게 뒷돈을 받으며 소미 사건을 무마해준 공범이었을 가능성. 결국 그 남자는 도망칠 수 있었고 소미는 제대로 복수조차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건 아닐까요? 강정구는 그 가해자를 도운 진짜 배후 혹은 진실을 가로막았던 방패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확인하려면 강정구에 대한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야 하죠. 낙준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이유도 분명 그 때문일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단서를 갖고 있을 황씨 할아버지가 7화에서 사망했다는 거죠. 보통의 드라마라면 이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사라졌다고 말했겠지만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는 다릅니다. 여긴 죽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세계니까요. 그래서 낙준은 어디에 있든지 그 황씨 할아버지를 찾아갈 겁니다. 그리고 그를 통해 강정구라는 퍼즐 조각의 실체를 추적하게 되겠죠. 이제 이야기의 감정선을 조금 더 따라가 보죠. 바로 낙준과 소미의 관계입니다. 제가 나쁜 사람이었던 걸까요? 내가 도울게요. 낙준 씨 덕분에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고. 선물이요. 예고편에서 소미는 직접 만든 꽃반지를 낙준의 손에 끼워줍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. 선물이에요. 이 장면, 처음 보면 둘 사이에 감정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건가 싶지만 지금까지 낙준의 행동을 보면 그는 여전히 도와주는 사람의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로맨틱한 진전이라기보단 소미가 보여줄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자
심리적 의지를 건네는 제스처로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한 축, 해숙과 어머니의 감정선도 8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. 나 환생 신청했다. 다시 태어나시는 거? 낙준 씨는 알아요? 시어머니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해숙의 집으로 들어온 거고 집안 살림을 하나둘씩 정리해 갑니다. 하지만 해숙은 그 모든 행동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거리를 두려 하죠. 그리고 시어머니의 한마디, 환생 신청했다. 이건 그 다음 생을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의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조용한 이별을 선언하는 걸지도 모릅니다. 8화는 기억의 진실, 숨겨진 인연, 그리고 오해 속의 이별이 충돌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. 소미는 과연 복수에 성공했을까요? 아니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희생당했던 걸까요? 강정구는 어떤 인물일까요? 그는 정말 이 비극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.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지금까지 한 장면의 의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심파서블이었습니다.